자, 최순실에게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기미수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최순실에게 뇌물죄가 적용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저는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순실에게 이 직권남용은 K스포츠 미래재단에 800억 가량의 기금을 내도록 강요하는데 한 주축이었다. 그 다음에 GKL 장애인 펜싱팀이 최순실 개인회사 더 블루K와 대행 계약을 맺도록 지시를 했다. 그리고 롯데그룹에 70억을 요구했다. K스포츠에 내도록. 사기 미수는 더 블루K가 K스포츠 재단에 7억 정도의 사업을 수주를 받으려 했는데 일찍 들통이 나는 바람에 실패한 것 같아. 그게 사기 미수인데요. 저는 최순실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대기업을 보고 돈을 뜯을 때요. 대기업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었을까요? 뇌물이라는 부분은 뭔 부탁을 하면서 그걸 잘 해달라고 돈을 주는 게 뇌물이지 않습니까? 자, 이 정권 초창기부터 최순실이 실세였다. 최순실에게 줄을 서야 된다. 그리고 누가 실세인지 기업들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죠. 뭐 구속되어 있는 총수 사면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 자기 기업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나 법률이 바뀌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이요. 이 정권에 들어서 이 경제민주화니 경제개혁이니 하는 이슈들이 순식간에 창조경제 문화 융성하면서 대기업들 끌어들여가지고 창조경제지원센터를 만드는 식으로 가버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180도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그 대가로 기업들은 여러가지 특혜를 누리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번에요. 안 해주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마지 못해서 해주다가 참 들어간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최순실이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받은 기업이 53곳인데요. 53곳인데 53곳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23개사가 10억 이상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이 적자로 법인세 비용도 없는 기업이 즉 적자가 나면 법인세를 안 내지 않습니까? 12개사로 전체의 22.6% 난 겁니다. 4개 중에 1개는 적자가 나서 법인세도 안 낸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업에까지 삥을 뜯은 최순실이 얼마나 악질입니까? 그런데 이 최순실이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자, 지금 짧은 시간에 이 영장을 청구해야 돼서 최순실에 대해서 조사가 미리 나오지 않았지만은 향후에 뇌물수수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런 한마디 말이라도 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는 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순히 최순실에게 그냥 뇌물수수죄를 빼버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기미수 이렇게 넣어버리면요. 물론 자질구레한 게 나중에 추가되더라도 그 자질구레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핵심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사기미수라면 이거는 정말로 최순실에게 민간인이 직권남용죄의 적용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관여했다고 볼 수 있을 건지 법리적으로 다툼이 생기고요. 사기미수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성사도 안 됐고 꼭 그것이 사기미수로 볼 수 있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은 반드시 기소 내용에는 뇌물수수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뇌물이 들어가야만 비선실세냐 정경유착이냐 하는 최악의 스캔들이 되는 것이고요. 뇌물이 빠지면 비선실세니 정경유착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삼성이 지금 최순실에게 총 204억의 재단 출연금을 냈는데요. 그와는 별도로 35억의 계약을 해서 꼬레스포츠라고 하는 비대계 전신인 최순실의 개인 회사에게 280만 유로 35억을 보내서 최순실 딸의 이 파는 명마를
구입하고 관리하는 데 쓰여졌다고 합니다. 최순실 딸은 4마리의 말을 타고 다니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10매덕 하는 말이고 나머지 말도 다 이 돈으로 샀을 걸로 보이고 승마협회 국제승마연맹 프로필에는 삼성팀이라고 이렇게 올라 있는데 최근에 논란이 되자 삭제를 했습니다. 자, 이 280만 유로를 작년 9월부터 10월 최순실이 독일로 이제 옮길 때 그리고 이 재단 2개를 만들 때 국내 은행에서 독일 지점으로 보내서 그 독일 지점에서 또 독일 은행으로 이렇게 흩어졌다고 합니다. 올 5월에는요, 이 문구업체 모나미 해외 계열사가 230만 유로 28억을 주고 독일 엠스테덴에 있는 루돌프 자일링거 승마장을 사들였는데요. 삼성이 샀는데 모나미가 이름을 대신 내세운 게 아니냐. 삼성하고 모나미는 99억짜리 프린트 사무기 공급 계약을 맺었답니다. 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이 허위 계약을 통해서 삼성이 직접 승마장을 사면 눈에 띄니까 자기한테 납품하는 회사한테 계약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하고 최순실 딸 승마장을 사준 게 아니냐. 이렇게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측은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삼성은 정유라가 출전하는 그 종목 마장 마술에 186억을 지원키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서 이 공문에 승마협회가 삼성에 후원 요청을 했고 그런데 승마협회가 결국 회장 부회장이 삼성전자 사장하고 전무니까 삼성이 있는 승마협회가 삼성에다가 후원을 요청했다는 건 뭔 말이겠습니까? 오른팔이 왼팔 보고 니 먹을 거 몇 개 달라고 이야기한가 뭐 똑같은 이야기지요. 자, 승마협회 관계자는 삼성이 회장을 맡은 것은 문체부가 VIP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화 하나그룹이 맡고 있다가 삼성으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자, 문체부에는 김종 전 차관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최순실은 92년부터 독일에서 회사를 만들고 수년 내에 폐업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해왔는데요. 자, 이 최순실이 독일에서 회사를 만들었다가 또 좀 있다가 폐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시점에서 돈을 좀 보내기 위한 의혹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같이 검토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마협회가 2014년부터 800억대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도쿄올림픽에서 뭐 메달을 딴다 이런 걸 계획했는데 뭐 선수 선발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시끄러우니까 그걸 없애기로 했는데 그 대신에 만들어진 게 두 재단하고 돈이 비슷하니까 두 재단이 아닌가 이렇게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최 씨의 독일 법인의 한 전 직원은 지인을 통해 최순실 씨 독일 회사에서 일했는데 입사 전부터 매달 80만 유로 정도를 삼성에서 송금해오고 있었다. 돈을 써야 다음 달 돈을 받을 수 있어서 회사에서 돈을 막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혁 씨는 삼성 계열사 사장이 최 씨의 현지 법인 사무실이 있는 독일 슈미텐 호텔로도 들러 최순실을 만나는 걸 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기혁 씨는 최 씨 회사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일을 하면서 영수증 처리 등 실무 전반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기혁 씨가요. 그는 최 씨의 독일 생활을 도와준 국내 은행 독일 법인장의 소개로 입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한겨레 신문에 확인 요청해 나는 아는 게 제한적이라면서도 바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미 280만 불을 아까 말을 사고 그걸 관리하는 비용으로 보냈다라는 것은 검찰이 확인을 했고요. 이 80만 유로가 280만 불 속에 들어가는가는 지금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미러하고 K스포츠의 삼성이 204억을 또 내서요. 자, 삼성은 그동안에 이
최 씨 쪽에 재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돈을 낸 유일한 확인된 기업입니다. 자,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순실한테 돈을 낸 것이 지금까지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낸 겁니다. 물론 재단에서 추가로 더 뜯어내려고 롯데에 뭐 70억, SK에 80억을 요구했다가 냈다가 돌려받거나 액수를 깎으니까 안 된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이 재단과 관련 없이 돈을 갖다가 준 적은 지금 삼성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삼성은 280만 유로 35억을 말을 구입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보냈고 매달 80만 유로 10억씩을 보냈다라는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모나미리 삼성에 납품을 하는 모나미가 28억을 주고 승마장을 독일에서 샀다라는 부분이 이 정유라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삼성은 그동안 최 씨 딸 정유라 씨가 유럽에서 상승팀이라고 밝히면서 활동을 했고 10억으로 추진되는 말과 그 승마 연습장을 했고, 삼성이 또 더 나아가서 이 2020년 도쿄올림픽 승마 선수 육성에 245억 2천만 유로를 갖다가 지불하기로 했고, 아까 186억이라고 말씀했는데 돈이 더 많네요. 이런 걸로 봐서는 이 말을 정유라가 했답니다. 주변에. 결국 삼성은 최순실 딸 정유라의 말 관리와 선수 육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이라면서 최순실 모녀를 갖다가 뒷받침을 해왔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작년 말부터 매달 10억이면 이 도쿄올림픽이 언제입니까? 결국요, 최순실이 박 대통령 임기 말을 맞이해서 딸을 승마한다라는 핑계로 독일로 보내놓고 삼성으로 하여금 딸 승마를 비용을 다 대고 그 비용 외에도 실질적으로 물 쓰듯이 뇌물성 돈을 받은 게 아닌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도쿄올림픽을 빙자해서 처음에는 800억짜리 프로젝트를 만들려다가 삼성이 결국 200억 안팎, 지금 나오는 게 186억이란 말도 있고 254억이다 말도 있는데, 이게 뭐 환율이나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 군데는 186억, 한 군데는 254억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말 사주고 관리 비용 35억에다가 승마장 비용 28억이라 거기에 포함된 거라고 하면 이거 두 개가 얼마입니까? 63억입니다. 그러면 186억 지원하고 이 63억하고 합치면 249억이 되기 때문에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삼성이 지금 최순실 모녀를 지원한 이런 부분이 뇌물 아닙니까? 이 정권 들어서 삼성이 노무현 정권 때만큼 잘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검찰은 최순실과 삼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왜 뇌물죄로 조사하지 않습니까? 왜 저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월요일날 TV에 나가서 이 이야기 하니까 어제부터 이게 좀 터지기 시작하던데요. 저하고 관련이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당장 지금 최순실과 삼성하고 관계를 조사하면 그게 뇌물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승마 협회를 맡아서 협회에서 지원해 준다 하면 왜 협회에서 꼭 최순실이 딸만 지원해야 됩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 뇌물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 나라 권력은 최순실하고 삼성 앞에서는 작용하지 않습니까? 뇌물죄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청탁은요, 최순실과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유출해 볼 수 있는데요. 삼성의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되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혀 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어떤 정부의 연기금들이 동원되면서 자신들은 손해보면서 삼성청을 결과적으로 도운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삼성이 그 대가로 이런 식으로 최순실 딸을 지원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해야 될 근거가 충분하고요. 정권 초반에 경제민주화 공약을 폐기하고 또 부동산 정책을 장려하면서 대기업 건설사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대기업이 유리한 조세 정책을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조사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조사를 빼버리면서 뇌물죄를 빼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 집행 자체가 위법 부당한 것이 아니라도 직무 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자, 옳은 거라도 이 직무집행이 청탁의 대가로서 옳은 일을 원래 하기로 했던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청탁이 들어가서 그랬다면 그것은 청탁으로 뇌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최순실이 뇌물공여죄가 성립이 돼야 중형을 면치 어려운데요. 자, 특가법상에 1억 이상을 수수하게 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다 헛겁니다. 지금 한간에 어떤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최순실 일가가 최소 3천억으로 추정되는 이런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근원을 조사해서 돈을 다 국고로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제가 유병헌 때 유병헌 법을 만들어라 그랬지만은 과연 유병헌 일가가 돈을 얼마나 내놨겠습니까? 오히려 협박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글 잘못 올리고 말 잘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금 이 방송국가도요 전부 말 조심하랍니다. 사이비 종교하고 관련해서는요. 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고요. 말을 하는 사람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언론도요 최순실 뇌물 문제를 잘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요. 최순실 뇌물 문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거 다 헛겁니다. 최순실 일가 재산을 받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심이 있고 최순실이 중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묘하게도요. 정유라에 대한 이 말 특혜 지원설에 휘말린 성마협회 회장 부회장 삼성전자 사장 전무인데요. 최순실이 귀국 직전에 독일로 극비리에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자, 현지에서 이 삼성이 말입니다. 현지 법인에서 협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삼성 측이 최순실 일가에게 35억가량을 지불을 했는데 이 부분이 협회 지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최순실 게이트가 삼성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출국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한간에는 말입니다. 이 성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 사장 이 박 회장 등이 그러니까 이 성마협회 회장 등이 독일에 있던 최순실, 중국에 있던 차은택 등을 만나서 정권 차원에서 마련된 사태 수습용 시나리오를 전달해 줄 수 있다. 메신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최순실의 입국도 기획 입국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일들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지만은 검찰이 이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잘 못한다면 특검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순실에게 뇌물수수를 적용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번 이 최순실 게이트의 처벌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